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은행들이 미쳤다. 자, 연휴에도 금리를 올리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들이 결국은 벌어졌는데요. 자, 일단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KB국민은행, 와, 지금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변동금리 기준했을 때 5월 11일, 자, 이게 지금 2주 전인데요. 2주 전에 6.21%였고 하단도 4.8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혼합형 우리가 보통 고정금리라고 하죠. 자, 이것도 5월 11일 날 2주 전에 하단이 4.81, 상단이 6.21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죠. 그래서 코픽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에 영향을 또 많이 주고 뭐 그 정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때 0.08%가 올라가면서 0.08 정도 올리겠네라고 생각했는데 5월 18일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5월 18일 날 자, 이거 지금 이게 변동 지금 하단을 4.97까지 끌어올리고 상단도 6.37까지 끌어올립니다. 자, 결국은 6.1 상단 기준 했을 때 6.21에서 지금 6.37이면 무려 0.16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코픽스는 0.08 올라갔는데 이것의 2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정말 은행들이 미쳤다. 왜 이러냐. 코픽스 0.08인데 0.16으로 올렸고 그것도 뭐 지금 변동뿐만 아니라 혼합형도 지금 똑같이 4.97 그다음에 6.37로 똑같이 0.16씩 올려서 지금은 코픽스 금리가 뭐 변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따라서 그냥 혼합형 우리가 고정금리까지 올라가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이 연휴였잖아요. 연휴였는데도 결국은 저는 한 내일 정도 올리려나 했는데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자 기준 했을 때 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5.07이에요. 와. 지금 국민은행의 혼합형도 지금 5.07까지 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 하단이 4%대에서 5%대로 그것도 KB국민은행 우리나라의 리딩뱅크라고 하는 자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변동도 그렇고 혼합형 고정도 그렇고 모두 5.07 5%를 넘어섰고 자 그리고 지금 상단 같은 경우에는 6.47까지 가 있습니다. 혼합형도 마찬가지 6.47. 자 그러면 이게 6.37에서 6.47이면 결국은 전부 다 하단이든 상단이든 0.1%를 또 올린 거예요. 코픽스 금리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데 지난주에 0.08% 한 번 올랐는데 바로 직후에 0.16% 더블로 올리더니 자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0.1%를 또 올렸어요. 와, 이거 지금 뭐 그냥 2주 만에 0.26%면 지금 코픽스 0.8% 0.08 올라갔는데 지금 3배가 넘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은행들이 미쳤다. 금리가 미쳤다.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KB국민은행의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폭발한 이유가 뭐냐?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국고채 금리죠. 국고채 금리가 발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은 미국발이죠. 미국의 30년물이 5.2%. 와, 미쳤죠. 이거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 2007년 금융위기 때 상황하고 똑같은 5.2%라는 것은 미국도 난리가 났고 자 더더구나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5%를 넘었죠. 그래서 4.6, 4.7 그래서 10년물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에서 일단 터졌고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2.2, 2.7까지 갔죠. 그래서 10년물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29년 만 30년 만에 잃어버린 30년 자 붕괴 직전에 있었던 일본이 붕괴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 시점에 금리 상황까지 가면서 미국, 일본이 터지면서 결국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글로벌 지금 뭐 금리가 뭐 난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은행채 금리가 연쇄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한국 지금 뭐 국고채 금리 10년물 같은 경우가 4.144까지 가 있고요.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도 4.149까지 가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변동금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금 3년물 같은 경우가 3.727. 그것도 좀 조정을 받은 게 이 정도예요. 좀 조정을 받은 게. 그래서 4% 거의 가깝게 갔었고. 자, 그래서 지금 2.5%인 기준금리와 스프레드가 무려 1.227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227이 나는 엄청난 상황이고, 보통 0.5% 스프레드가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보다 뭐 더블 이상 뭐 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스프레드가 지금 나고 있고요. 자, 이 5년물 때문에 지금 고정금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969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4%를 넘었었죠. 4%를 살짝 넘었다가 살짝 조정된 게 지금 3.969까지 와 있습니다. 3.969면 2.5% 기준금리하고는 무려 1.469인가요? 1.469 거의 1.5% 가까운 엄청난 스프레드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되니까 국고채 금리가 뭐 미친 듯이 발작을 하고, 그러면 은행채 금리가 더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채 5년물 AAA 무보증 기준했을 때 25년 12월 말, 작년 말에 지금 은행채 5년물이 3.5%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높았죠. 자, 그런데 지금 올해 5월 지금 말 기준, 5월 한 21일 정도 지금 기준인데 4.24까지, 물론 이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4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 지금 뭐 아니 은행들이 돈을 땡겨오는데 은행들이 돈을 땡겨오는데 이자를 4.24%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여기다가 예대 마진 뭐 이렇게 예금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예대 마진처럼 뭐 당연히 마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상금리라고 하는데 가상금리를 1%만 붙여도 지금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에는 5.24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단이 이게 5% 아래로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깎아줘도. 아니 본인들이 지금 은행채 발행해서 가지고 오는 게 4.24인데 어떻게 이거 아래로 지금 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1%만 뭐 생각해도 5%는 무조건 지금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단이 5%를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은행만 그러냐? 지금 하나은행의 아파트론 혼합금리 이거 고정이죠. 자, 이게 5월 11일 날 2주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3년물이 5.286, 이미 하나은행은 5%를 넘어섰었죠. 그리고 상단이 6.586이었고, 자, 5년물이 하단이 5.452, 그 다음에 상단이 6.752, 와, 거의 6.8%까지 갔었죠, 이미.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3년물이 하단이 5.417, 상단은 6.717까지 가 있고, 5년물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5.631, 와, 지금 뭐 5년물 상단 같은 경우는 6.931이에요. 6.931이면 이거 7% 아닌가요? 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다들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다들 난리가 났고. 자,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고정금리가 지금 이게 5월 11일 날 하단이 5.25, 상단이 6.95. 그래서 야, 이거 7% 턱 밑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결국은 하단이 5.42까지 오늘 갔고, 그 다음에 상단은 무려 7.12까지 가면서 5대 은행의 지금 고정금리가
7%, 그것도 그냥 살짝 넘는 게 아니라 7.12% 가고 하단도 지금 5.4%면 와, 지금 미쳤죠.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모두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단이 5%를 넘고 상단은 거의 7% 가깝게 가거나 7%를 이미 넘어서 있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은행들이 미쳤다, 이자가 미쳤다, 금리가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자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은행의 지금 혼합형 고정금리의 금리 하단이 5%를 지금 넘어선 게 22년 10월 이후에 3년 7개월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인데, 자, 이게 22년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이 22년 10월 요때쯤 돼서 환율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7월하고 10월에 빅스텝을 2회나 단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결국 뭐 4월, 5월 정도에 환율하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7월에 빅스텝 한 번, 10월에 빅스텝 한 번, 자, 이렇게 하면서 미친 듯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가 바로 2022년 7월하고 10월인데, 지금 너무나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때처럼 또 기준금리가 이미 지금 기준금리는 2.5% 동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선반영돼 있겠죠. 그래서 하단이 이미 5%를 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제가 왜 똑같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그냥 절대 수치로만 보자면 지금 1,520원을 뚫었잖아요. 지금 환율이 1,520원을 뚫었고, 지금 뭐 이제 내일 장이 열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1,519원까지 가서 환율이 지금 1,500원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뭐 원재료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이 뉴노멀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520원을 뚫은 상황. 자, 이거 뭐 당연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이 지금 4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2.5% 폭등을 했는데, 이게 98년 IMF 외환위기 때 상황까지 갑니다. 이게 금융위기도 넘어서서, 그래서 2월에 2.5% 이후에 최고 상승률이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여기에다가 수입품까지 포함하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를 보면 전월 대비 무려 5.2%나 상승했고, 원재료 같은 경우는 28.5% 상승해서 통계 작성 이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하고 공급 물가 상승하면 시차 두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결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결국 대부분 뭐 지금 시장의 뭐 채권 전문가들이나 지금 뭐 증권 전문가들 다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갈 거다. 자, 빅스텝이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2.5%에서 3%로 가면 한 방에 0.5%를 올리는 걸 우리가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빅스텝을 이번에 두 번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22년에 빅스텝을 7월에 한 번 하고 지금 10월에 뭐 한 번 이렇게 두 번씩 했는데, 자, 이번에는 7월부터 아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바로 뭐 만약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바로 3%를 빅스텝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7월과 10월 나눠서 한 번, 자, 이렇게 베이비 스텝 두 번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한국은행이 빅스텝 수준의 0.5% 지금 뭐 기준금리, 그러면 지금 2.5에서 3%까지 가는 거고, 자, 그리고 내년 전망은 지금 3.25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올해 지금 빅스텝 수준의 0.5%를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 0.25 베이비 스텝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블룸버그에서 충격 속보가 터졌는데, 자, 지금 이란 전쟁이 끝나간다라는 지금 종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빨리 이란 전쟁이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자,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고금리 상황은 안 끝날 거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죠? 아니, 이란 전쟁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이게 고금리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게 아니다. 야, 정말 연끌하셨던 분들도 연끌하시는 분들이지만 집을 살려고 지금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대환장할 일이죠. 뭐 계속 고금리 상황이 된다라는 것은 이럴 때 이거 누가 겁나서 집을 사겠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블룸버그가 왜 전쟁이 끝나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라는 거냐? 자, 그 이유를 들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걷어낸 것을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이 실질금리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물가 상승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실질금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주도하고 있냐? 자, 뭐 정말 고질적이죠. 공공부채. 자, 지금 뭐 너무나 뭐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거의 뭐 확장 재정, 뭐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들 뭐 이 공공부채 이것 때문에 사실 국채금리가 난리잖아요.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 정말 재정 악화, 이 공공부채 때문에 이 국채금리들이 미친 듯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 공공부채에 대한 지금 경고는 지금 계속 날라오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인공지능 이게 지금 투자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투자가 뭐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빚이잖아요. 전부 다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투자 다들 빚이니까 결국은 뭐 다들 뭐 돈은 쓰겠다고 난리인데 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준이 피벗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뭐 피벗도 지금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자, 그게 지금 패드워치 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지금 6월 지금 당장 다음 달이죠. 뭐 케빈 워시가 처음으로 이제 파월이 가고 워시가 주도하는 뭐 이제 그런 FOMC인데 일단은 6월에는 동결이 뭐 가장 높습니다. 96% 동결이 높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전망이 채권 전문가들이 이미 한 4%로 자, 한 번 정도 6월에 워시가 들어가자마자 인상을 할 거야. 아니, 워시는 원래는 트럼프가 금리 인하하라고 꽂아둔 뭐 사실 자기의 뭐 오랜 후원자의 사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굉장히 친한 친구의 사위를 꽂아놓은 건데, 자, 이거 뭐 아니 무슨 인하는 전혀 지금 없고 오히려 인상 쪽으로 그러니까 워시가 들어가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도 보셨지만 인플레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실질금리 상황들도 상당히 강력한 인상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7월이 되면 일단 지금 뭐 0.6%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3.75에서 4.25까지 소위 말하는 정말 빅스텝 수준의 그렇죠. 0.5%를 간다는 전망이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렇게 뭐 빅스텝 가능성이 0.6%로 7월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9월이 되면 지금 이렇게 빅스텝이 5%가 넘어갑니다. 5%가. 와, 이렇게 되면 5%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빅스텝 한 번에 베이비 스텝 한 번. 자, 이런 전망까지 그래서 4.5%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이 되면 아예 이제는 뭐 빅스텝이 10%가 넘어갑니다. 10.9면 거의 11% 가깝게 나오고 있고, 자, 이런 데다가 12월, 올해 12월이 되면 자, 결국은 빅스텝
이게 20%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빅스텝. 자, 그래서 이것도 0.4%긴 하지만 결국은 0.5, 0.5 이렇게 하면 빅스텝 2번 수준 아니면 베이비 스텝으로 1번, 2번, 3번, 4번 아니면 빅스텝 한 번에 뭐 베이비 스텝 뭐 2번 어쨌든 간에 0.5, 0.5, 1%가 올라가면 결국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75 올해 안에 4.7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어서 자 미국도 지금 뭐 미연준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이 아니 뭐 워시가 들어가도 뭐 전혀 지금 그렇죠 꿈쩍도 않는 거죠. 자, 결국 뭐 한국은행 어쩔 수 없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반도체가 워낙 지금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와, 미쳤죠.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한 2.6% 얘기를 하고 있고 높은 경우에는 지금 3%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뭐 작년에 무슨 뭐 0%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2.6% 3%면. 자, 결국은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부담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은 오히려 뭐 과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당연히 뭐 이제는 하나 이제 물가밖에 안 남은 거죠. 지금 물가 하나 지금 남은 거죠. 결국 환율도 물가에 속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물가와 환율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르게 빅스텝을 단행을 해서 3%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지금 2.5%에서 3%까지 뭐 두 번에 갈 수도 있고 0.25씩 아니면 한 방에 그냥 빅스텝으로 3%.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22년에 7월과 10월에 상상도 못했던 빅스텝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엄청나게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5월 28일이죠. 5월 28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부동산 시장이 다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한국은행이 피벗 선언만 하는 것만 해도 자, 지금까지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부동산이 한국은행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자, 이제는 피벗 결국 기준금리 인하를 끝내고 기준금리 인하 상승, 금리 상승 쪽으로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미 금리 하단이 5%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6%는 무조건 가는 거죠. 이미 뭐 5.45 뭐 그렇잖아요. 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7%를 넘어 있기 때문에 상단은 8%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3대 금리 10%를 실제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지금 6.3 지방선거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곧바로 부동산 규제 법안들 여당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뭐 정부안도 지금 쏟아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7월 지금 세제 개편 방향성도 속속 발표가 되는데 자,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만 있었다면 여기에는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문제, 거주를 하더라도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1주택 지금 뭐 규제 문제. 자, 어쨌든 간에 세제 개편이 뭐 발표될 때마다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자, 지금 뭐 10%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빅스텝 지금 뭐 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 뭐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에 이런 것까지 다 쏟아진다 그러면 6월은 집값 2차 폭락이 무섭게 올 수도 있고 자 6월에 어느 정도 뭐 버틴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는 그렇죠. 7월부터는 뭐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금리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고 지금 뭐 규제 상황, 세금 상황 모든 것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참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작은 것 하나 뭐 가끔 고가 제품 하나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참 제가 이 매일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참 절 위해서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것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7135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